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사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원 테이블이 있대요. 이 회원 테이블에 우리 주소라는 그 필드를 추가를 하는 그 SQL 문이래요.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알맞은 명령어를 한 단어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alter 테이블이라고 써져 있고 우리 회원 테이블이 이제 변경하겠다. 그거죠. 그때 주소라는 그 필드를 이제 추가를 시키는데 문자 이제 30자리로 이제 추가시키겠다. 그렇게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특정 필드를 이제 추가시킬 때 요 사이에 들어갈 그 명령이 우리 add죠. add 해서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add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alter 테이블이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변경할 때 우리가 add라는 걸 이제 쓸 수도 있어요. add가 이제 속성을 이제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lter라는 거를 지금 요 위치에다 쓸 수 있는데 그 alter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의 이제 타입이 됐든 크기가 됐든 그런 걸 이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속성을 이제 내가 삭제하겠다. 그럴 때는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드롭 컬럼 그걸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우리 DDL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이제 나온 거죠. DDL 그러면 우리 데이터 정의어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데이터 정의어를 보게 되면 우리 create가 있고 우리 alter가 있고 drop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사용 형식 좀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create 먼저요. create에 보게 되면 이제 create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create라는 이 명령어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스키마가 됐든 도메인이 됐든 아니면 테이블이 됐든 아니면 뷰가 됐든 인덱스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의 create 스키마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얘는 이제 스키마라는 걸 이제 생성하겠다, 정의하겠다 그 뜻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create 스키마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스키마 명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authorization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사용자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만약에 이제 ABC를 이제 썼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스키마 명은 이제 A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소유권자의 그 사용자 아이디가 ABC인 그 스키마 이제 A라는 거 그걸 이제 정의하겠다, 그걸 이제 생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이제 생성할 때 우리가 정의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create 도메인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도메인 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AS에서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디폴트하고 우리가 기본값도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본값을 따로 이제 지정하지 않으면 이 기본값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입력되는 그 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기본값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constrain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명을 여기다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체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값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이 범위의 값에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뷰를 이제 생성할 때 지금처럼 이제 create view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바로 뒤에다가 이제 뷰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속성명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as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select문을 우리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select 구문의 이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뷰를 이제 생성해 달라 그거죠. 그리고 뷰명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명이 있는데 이 속성명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속성명을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내가 이제 생략하게 되면 우리 select 구문에 이제 속성명이 자동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정의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reate라고 써주고 인덱스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인덱스명을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o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특정 이제 테이블 명을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속성명을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클러스터하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니크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유니크는 이제 써도 되고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유니크 요걸 이제 쓰게 되면 중복값이 없는 그런 이제 고유한 그런 특성을 갖는 그런 이제 인덱스를 이제 생성해 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유니크 요걸 이제 생략하게 되면 중복된 그 값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이제 인덱스를 이제 생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명 뒤에다가 우리가 속성명을 이제 쭉쭉쭉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그때 그 속성명 뒤에다가 ASC다, DSC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일 수가 있죠. 그때 우리 ASC는 이제 오름차순 해달라, 그거고, 우리 DS가 우리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 그때 기본값이 이제 오름차순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클러스터하고 요걸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 클러스터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때 생성되는 그 인덱스가 클러스터드 우리 인덱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쓰지 않게 되면 그때는 이제 non clustered index 그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이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 이제 생성할 때 create tabl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우리 속성명, 데이터 타입 그런 것들을 쭉쭉쭉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 기본 키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체 키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foreign 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외래키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constraint 이렇게 써서 우리가 제약 조건명을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체크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약 조건명은 우리가 따로 이름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요 체크절만 사용해서도 우리가 속성값에 대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여기서 이제 명시를 이제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reate라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키마다, 도메인이다, 우리 테이블이다, 우리 뷰다, 인덱스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생성을 이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lter라는 이 명령어요. 이 alter라는 명령어는 우리 alter 테이블 요거밖에 이제 없는 거죠. 해서 alter 테이블을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명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적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add를 이제 쓰거나 아니면 alter를 이제 쓰거나 아니면 draw 컬럼이다 해서 요걸 이제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add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속성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때 새로운 그 속성을 이제 추가시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add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alter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특정 속성에 데이터 타입이 됐든 아니면 크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이죠. 그리고 우리 draw 컬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 속성을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draw 컬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롭이라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스키마다, 우리 도메인이다, 우리 테이블이다, 뷰다, 인덱스다, 우리 컨스트레인트다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삭제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트로 이제 생성했던 거를 우리가 드롭으로 싹 다 이제 전부 다 삭제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그 명령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를 이제 삭제할 때는 드롭 스키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드롭 도메인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드롭 테이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뷰를 이제 삭제할 때는 드롭 뷰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인덱스를 이제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드롭 인덱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드롭 컨스트레인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삭제할 때 지금 여기서는 드롭 컬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속성을 이제 삭제한다 그랬죠. 그때 또 이제 우리가 캐스케이드 요걸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롭이라는 이 명령에서는 우리 캐스케이드가 됐든 리스트릭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캐스케이드라는 거는 제거할 그 요소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모든 개체를 함께 이제 제거해 달라. 그게 이제 캐스케이드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거할 때 그때 외래키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설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 캐스케이드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릭트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다른 개체가 제거할 그 요소를 만약에 참조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제거하는 그 명령을 취소해주는 그 옵션이 우리 리스트릭트요. 그래서 우리 DDL에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create, alter, drop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우리 create도 그렇고요, 우리 alter도 그렇고 drop도 그렇고 우리 시험 문제로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매 회차마다 꾸준하게 이제 출제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이런 명령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각각 이제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